저희 유튜브 방송보다 훨씬 더 유명한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수가 이제 총 51평형이고요. 1층 30평, 2층 17평. 아예 썬룸식으로 이제 막은 게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썬룸이 있으면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그리고 구조는 간단하죠. 정면에 계단이 있고 살짝 우측으로 건식 세면대, 앞으로 화장실. 안녕하세요, 관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스튜디오 촬영에 했던 민재당, 아주 반응이 뜨거웠죠. 성원에 힘입어 경주 윤슬마을의 영인회라는 집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박대리가 도와줄 거고요. 근데 이 집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희 유튜브 방송보다 훨씬 더 유명한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삼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면적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가서 평수가 이제 총 51평형이고요. 1층 30평, 2층 17평. 그리고 포치, 온실, 테라스에서 한 4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연면적이 51평이라는 거예요? 네. 51평에 썬룸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내 면적은 47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공이 정면에 3개가 보이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 어떤 건축주가 최초 요청하셨던 거나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집의 특성이라 하면 이제 지붕이 네. 참 많습니다. 화려한 스타일. 그렇지만 또 이제 정면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스러워 보이진 네. 않게 네.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 요구하셨던 게 정면의 모양도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멀리서 이 집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박공의 형태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죠. 굉장히 멀리서 보면 화려하더라고요. 정돈돼 보이기도 하고 외국 같은 느낌도 있고. 성산강 뷰가 아주 일품인 이제 대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위치였고, 그 형산강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리고 새 집에 서로 뷰를 막지 않는 형태에는 어떤 배치가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어떤 개인적인 것, 복합적인 것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러신가 시공할 때도 배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관은 이제 저희 시그니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커튼월, 좀 특이한 건 여기는 열리지 않죠. 아예 썬룸식으로 이제 막은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썬룸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복사열을 충분히 받아서 그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모아진 에너지가 밖으로 또 방출되지 않게끔 이중 단열 효과를 내주기도 하고, 사실 아파트 베란다가 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요즘 아파트 베란다는 이걸 확장을 하잖아요. 확장을 할 수 있는 건 창호의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호의 기술이 좋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인데, 베란다 같은 어떤 공간이 있으면 에너지를 좀 끌어들이고 저장하고 이런 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확장하고 싶어 하셨을까? 이건 뭐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커피를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로스팅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그러기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셔서 이런 공간을 되게 파티 공간처럼 식탁도 큰 걸 2개 놓고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맞아. 식탁이 6인용 식탁이 2개예요. 그죠? 이거 이만한 식탁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렇게 다 편하게 입식으로 앉을 수 있는 구조의 공간을 원하셔서 저렇게 실외가 아닌 실내 느낌에 더 가까운 썬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화분 같은 것도 좀 사실 실질적으로 많아서 겨울에 이제 월동이 안 되는 화분들을 저쪽 키우기도 하고 그런 거죠. 평면도 위에서 이제 평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구조는 간단하죠. 정면에 계단이 있고 살짝 우측으로 건식 세면대, 앞으로 화장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드레스룸이 있는 게 아니네요. 드레스룸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안방에서 들어가? 네. 실제로는? 어디서 많이 본 평면입니다. 어디서 본 평면이야? 항상 보는 이제 좀 브로드피크의 평면을 조금 유지한. 지붕 모양이 조금 복잡하게 된 건 기존 브로드피크랑은 좀 다르게
가죽실도 있고요. 같은 평면이라도 다른 집처럼 보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붕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그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외모의 변형을 주고 싶다. 그럼 어디를 바꿔요? 머리부터 바꾸죠. 얼굴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헤어스타일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어떤 지붕의 형태를 좀 바꿈으로 인해서 좀 다른 집의 느낌을 좀 낼 수 있는 게 디자인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요령이기도 하죠. 올라오면 대단하게 특별하다 싶은 공간은 없지만 굉장히 2층이 올라와서도 아주 이제 부족한 공간 없이 예, 가족실도 있고 방도 2개나 있고 드레스룸, 널찍한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가족실에서 저 2층이 내려다 보입니다. 브로드피크에도 있는 어떤 구조죠.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구조. 네. 여기 또 거꾸로 저 다이닝 공간에서 이쪽 가족실 공간이 보이겠죠. 원한다면 막을 수도 있어요. 유리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난간 처리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공간감도 더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다른 두 집에 없는 저 발코니 베란다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그맣게 저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뭐 나중에 이제 세더라도 큰 리스크가 없는 위치이기는 한데 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수를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지붕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테라스가 시간이 지나면 꼭 어떤 관리가 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기는 해요. 신경을 잘 쓰시라고. 낙엽 쌓이면 바로바로 치우고. 뭔가 막혀 있거나 뭐 얼었다가 터졌다가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구간이지만 또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2층에서 그 나와서 내려다보고 형산강을 바라보고 이럴 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미지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저희 3D랑 거의 흡사한 거의 네,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하죠.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모집을 앞에서 짓고 있네요.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네. 그죠? 네. 여기 뼈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딱 잡혀 있네요. 다음에 기회가 이제 조회수가 나온다면 사모집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 집 이런 느낌이라고. 썬룸도 있고 2층도 있고 2층에 가족실도 있고 방도 3개고 근데 너무 넘치지도 너무 이제 뭐 하나 부족한 것도 없는 아주 전형적인 표준형 2층 전원주택 네, 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평수도 딱 적당하고요. 지하 주차장도 있죠. 지하 주차장을 저희가 지으셨어요. 네. 지대가 좀 높아서 지하 주차장까지 있는 아주 네. 저희가 이제 D동도 이제 계획 중이죠. 현재 계획이 끝났고 이제 착공 준비 중인데 네, 이 부분에 또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쭉 저희 모델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는 브로드피크랑 똑같죠. 이게 식탁이 저렇게 그냥 6인용 식탁이 2개가 들어갔는데도 썬룸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공간이 그렇게 넓고 좋습니다. 네. 사람 대접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클래식 가구들이 많네요. 네. 아파트에서 갖고 그대로 오신 다 가져오신 걸 거죠. 네. 등도 클래식한 걸로 잘 선택을 고르셨어요. 하셨고. 네. 새 집이 비슷한 듯 조금씩 달라요. 아, 네. 쭉좀 빠르게 갑시다. 네. 안방에서 이런 2층 방에서 네. 이런 뷰. 다 그냥 사방에 있는 창들이 다 초록이. 네, 네. 그리고 썬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네요. 네. 이 공간이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영인의 집 쭉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3년 전 모델이라서 요즘에 이제 좀 새로운 바뀐 공법들이 제 눈에 좀 보여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 때는 저렇게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이 입사 초기에 거의 첫 집이죠. 완전 초반이었어요. 그래도 기억이 참 많이 남는 그런 집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흰색을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관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가보게 되는데 조금 물자국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기가 깨끗한 지역이라 그런가?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지가 쌓인 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눈물자국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 먼지가 쌓일 시간이 없도록 계속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잔디에 물을 주면서 집에다도 뿌리고 그러니까 흘러내릴 게 없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그래도 후레싱 작업을 좀 보기 싫어도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먼지가 쌓였다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건데 스타코 같은 경우 거기 이게 머문단 말이야. 그게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리다가 배이는 현상이 이제 눈물자국이거든요.
특히 이제 창문 밑에 그런 데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관리를 잘 하세요. 가면 깨끗합니다. 처음에 지었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뭐 이 집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면으로 집을 소개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에피소드? 뭐 이거 코너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마무리 하시죠.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